여행 숙박비 짠손이 181만 6,393원입니다. 큰손이 376만 5,969원. 어디시죠? 저는 현재 두바이고요. 지금 여기 6시입니다. 아침.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여기는 11시입니다. 네, 그럼 시차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친구 집에 머물고 있어서 친구 카메라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요. 아, 친구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짠손 파워라 할까요? 저는 지금 격리 중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짠손이 총 지출 314만 6,330원. 큰손이 총 지출 567만 6,454원. 오, 이번 달에도 못 이겼어요. 지난달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너무 많이 또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멘붕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세부 내역을 얘기해보자. 첫 번째 금융. 짠소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카드, 그 신분증이랑 그런 걸 다 놓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비트코인 계좌랑 이런 거를 이제 뭐 개인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인증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 뭐 투자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 저는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거기에 제 공인인증서랑 이런 게 다 있고, 거기에 뮤직하우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네요. 한 명은 누가 핸드폰을 훔쳐가고 한 명은 인증이 안 되고. 아, 저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 경제 관련된 책을 2권을 챙겨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비. 짠소리는요, 18만 7,546원입니다. 큰손이 58,400원. 저는 여행을 되게 장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다가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택시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탔어요. 완전 현지인이네요. 네, 여기에 교통카드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 네. 저는 그렇게 현지인처럼 교통을 따로 빼지 않고 저는 여행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식비. 짠손이 47만 1,814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여행을 한 12일 정도를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돈을 다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달에 정말 돈 조금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외국 음식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텔인데 주방 딸린 호텔을 빌려서 같이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돈도 더 절약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식비가 그 다 여행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번 달 식비는 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식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파리가 와 진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한 끼를 먹는데 혼자 먹어도 3만 원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나름 아낀 게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오면 좀 저렴하더라고요. 다 사 먹지 않고 마트에서 사 먹어가지고 한 15일? 그 정도는 많이 세이브 했습니다. 네 번째, 카페. 짠손이 카페에 없네요. 큰손이 카페 32원. 뭐야, 32원? 이게 뭐냐면 제가 두바이 라운지를 이용을 했어요. 현대 다이너스 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광고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걸 라운지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카드 발급을 했었어요.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그래서 라운지를 이용할 때 32원밖에 안 나와요. 다섯 번째, 통신비. 짠손이 96,739원. 큰손이 주거 통신비 합쳐서 39만 8,740원. 네, 저는 여기 현지 와가지고 유심칩 만드는데 엄마 거랑 또 제 거랑 또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일단 핸드폰을 지금 분실한 상태여가지고 이게 또 스튜피 비용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비용이고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이제 언니가 저한테 카톡 내용을 보냈던 걸 캡처를 할게요. 저는 여기 하루 살았거든요. 하루 살았는데 그대로 청구를 했다, 저한테. 여섯 번째, 생활비. 짠손이 24만 8,500원입니다. 큰손이 90만 원. 생활비는 마트에서 장 본 거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여기 친구네 집에서 제가 한 일주일? 뭐 그 정도 얹혀 살아요. 근데 친구가 뭐 다 내거든요. 주유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장 볼 때 제가 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만난 친구예요? 영상센터에서 룸메이트였어요. 대박. 저는 이 생활비가 핸드폰비예요, 핸드폰비.
일곱 번째 의료 건강.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경조사 선물비. 짠손이 16,400원. 큰손이 40만원.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생일날 돌아가면서 이제 10만원씩 서로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나중에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여행 숙박비. 짠손이 181만 6,393원입니다. 큰손이 376만 5,969원. 제가 여기에 한 달 정도 지금 머물거든요. 근데 숙박비가 9일 나갔어요. 왜냐면 관광청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거기서 좀 처음에 지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명상센터에서 10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 가는 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거기서 10일 동안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룸메이트가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들고 이제 찍으면서 들어갔어요. 유튜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맞아? 그랬더니 자기 꿈이 유튜버래요.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지내면서 서로 루틴을 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자고 하면서 기꺼이 저를 초대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곧 갈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자 발급비나 항공권이랑 입장료랑 관광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다녔는데 적어놨어요. 50만 원.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봤는데 신년축제도 되게 그 집 앞에서도 엄청 고퀄리티로 네. 하더만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한 30만 원짜리 레스토랑 예약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절대 나는 그렇게 10분에 30만 원 난 쓸 수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너는 돈도 잘 버는데 그거 한번 보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랬는데 여기 집 앞에서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일단 저는 12월 3일부터 유럽 여행을 했는데 처음에 3일 정도는 저도 스위스 쪽에서 일이 들어와서 3일 정도의 그런 항공이나 숙박비, 식비가 모두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제 돈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숙박비는 초반에는 호스텔에도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제가 좀 저렴하게 해보려고 그런 동행을 구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같이 구해서 숙박비도 이제 반 정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식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말 식비가 너무너무 비싸고 이제 한 끼에 10만 원이 나온 경우도 한 두세 번 있어요. 뭐 한국에 있어도 그 정도 쓰시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여행하기 너무 어려운 게 어딜 가나 네.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PCR 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갈 때는 영문 번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제가 파리에서 PCR 검사를 하는데 진짜 밖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진짜 4시간 걸리고 거기 또 파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두바이는 집으로 와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호텔이나 집으로 와서. 그건 좀 더 비싸요. 얼마예요? 그거는 한 4, 5만 원. 4, 5만 원이 비싼 거예요? 저 4시간 기다려가지고 12만 원 냈는데.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 가면은 더 싸다는 거예요.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가야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하고. 10번째, 패션 쇼핑비. 한선이 15만 2,470원입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쇼핑한 거예요. 그리고 패딩을 친구가 샀는데 아디다스 패딩이었거든요?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막 주머니도 많고 되게 저렴했어. 근데 한국 가격으로는 이게 20만 원 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바이에서 진짜 한 5만 9천 원 주고 샀거든요? 두바이는 관세 프리예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게 많고, 브랜드 포레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지랑 이런 걸 샀습니다. 큰손이 16,950원. 진짜 대박이죠. 이 16,950원이 스위스 가기 전에 거기가 추우니까 귀마개랑 양말 이런 걸 샀고, 솔직히 제가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게 프랑스가 엄청 예쁜 옷들 많고 모든 가방이 프랑스잖아요. 근데도 이번에 가방 사기 전에 그거 적었잖아요. 내 가방을 사야 할 이유, 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방 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가방도 안 사고 돌아왔고, 옷 한 벌 안 샀어요, 프랑스에서. 11번째, 뷰티 미용.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 81,100
163원. 저는 여행 가가지고 다른 여행 유튜버를 만났거든요. 근데 혼났어요. 언니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소매치기들이 가져가는 거라며. 네, 저는 그래서 그치꼴로 다닌 이유로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2번 온라인 쇼핑. 짠손이 152,668원. 큰손이 55,200원. 이것도 그 지난달에 이어서 해외 배송비가 이 정도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스튜핏 같았어요. 저는 뭐 카카오페이 2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3번째 자동차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큰손이도 없습니다. 14번째 문화여가. 짠손이 없네요. 큰손이 문화여가비 이번 달 0원입니다. 그래, 이게 정상이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쳐. 15번째 수유흥비.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0원이고 여행 숙박비에 조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16번 교육비. 짠손이 3,800원. 큰손이 없습니다. 강의 도구를 3,800원어치 샀네요. 그 다음에 부수입을 공개하겠습니다. 짠손이 114,339원입니다. 저는 이게 에드포스트랑 이자 붙은 건데 항상 에드포스트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큰손이는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누가 훔쳐갔어 이놈아. 이달에 절약액 짠소리는요, 이거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절약을 했어. 제가 3억짜리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시는 분 거예요? 친구의 차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구경시켜주기로 했는데 내 차가 고장나서 화가 난다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누가 빌려줬어. GT를? 네. 저는 그때 가격을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까는 3억 2천만 원짜리 퍼스트 에디션이었어. 그런 거랑 여기서 지내는 거랑 친구가 막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랑 가치가 이게 환산이 안 돼가지고 되게 많이 절약했는데 이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적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항공권이랑 뭐 입장권이랑 투어하는 비랑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되게 절약했습니다.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이제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 숙소 자체도 제가 엄청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1박에 10만 원 하는 곳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좀 더 아끼고자 제가 동행을 구해가지고 그 숙박비를 이제 1박에 5만 원에 에펠탑이 보이는 뷰에서 이제 숙소를 하는 그런 절약을 했고, 그리고 정말 파리 식비가 비싸서 집에서 웬만한 거를 다 해먹으려고 에어비앤비를 알아봐서 집에서 거의 아침, 점심까지 먹고 이제 막 저녁만 사 먹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스위스 가는 경우는 일이 들어온 거라서 갈 때 항공편, 뭐 숙박비 그런 비용도 이제 절약이 됐습니다. 저는 진짜 짠손파워라고 느낀 게 김치를 담가 먹었거든요. 김치를 담궈 먹는다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피쉬 소스랑 마늘이랑 고춧가루를 더 구해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엄마한테 김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달의 반성 시간을 가져볼까요? 짠선이는요, 이번 달에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지인이랑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여행비를 아낄 수 있을까 하다가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초대하는 거거든요, 자기네 집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입하려고 봤더니 카드 인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월정료를 내야 돼서 이미 돈을 냈어. 그래서 의심 없이 카드 인증을 했는데 카드 인증을 하자마자 돈이 한 8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되게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돌려줬어요? 아직 안 돌려준 것 같아요. 연락이 잘 안 돼요, 거기가. 그리고 반성할 거는 없어요. 전 반성할 거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제 핸드폰비가 나갔다. 인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 제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쉽게 인증했던 게 핸드폰 하나만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 하나 때문에 2일에 한 번씩 문제가 생겨가지고 2일에 한 번은 거의 여행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걸 해결하느라. 거기서 제가 또 이제 스튜핏을 한 게 카메라에 스위스에서 일했던 그 자료 그거를 이제 백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또 거기서 갑자기 포토샵이 안 되는 거예요. 포토샵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번에 저 두바이에서 갔을 때 제 메모리 카드 잃어버렸잖아요. 그 메모리 카드가 연동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량이 있었던 건데 그 메모리 카드가 없어짐으로 또 용량이 없어서 포토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누워서 돈 벌기 썸네일을 편집을 하니까 무조건 포토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장 하드를 새로 샀는데 제가 또 외장 하드 비용을 아낀다고 되게 용량 작은 걸 한 거예요. 이 용량 작은 걸 해가지고 일부밖에 못 옮겼어요. 제 카메라에 있는 그거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에 있는 그 메모리 카드를 제가 그 삭제를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만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삭제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제 스위스 일이랑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다 달린 거여가지고 제가 그 백업 업체를 찾았어요. 이제 또 백업 비용이 들었죠.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잃어버리지만 않았었으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었는데 그게 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죠.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이렇게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달의 칭찬 시간. 저 칭찬할 거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쇼핑을 안 했어요. 거기가 명품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지 않아야 되는 이유까지 적으면서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잡았고, 그리고 또 칭찬할 점은 거기 가서도 제가 미래에는 좀 돈에 쫓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되게 재테크 관련된 영상 많이 보고 책도 보면서 좀 재테크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짠소리는요, 뭐 말할 게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칭찬투성이었어요. 이번에 부모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같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부모님도 이제 다 초대해주셔가지고 같이 온 거거든요. 오히려 돈도 더 절약하고 제가 이렇게 돈을 다 지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썼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다. 원래 이번 달에 500만 원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만 원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뿌듯하고, 또 이제 제가 돈을 안 썼다고 해서 제가 경험을 많이 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더 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엄마랑 있을 때는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일정을 많이 안 했고 그냥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친구 만나서 친구 알아서 다 들어서주고 다 보여주고, 그래서 관광도 할 건 다 하고 새해 맞이도 되게 저렴하게 잘 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턱끝까지 차올라서 일을 하고 여기 나와서는 이번 달은 나머지는 다 쉬고 싶었거든요. 일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리랜서라서 일을 했던 게 늦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해놨던 게 다행이었다. 그래서 몇 달 정도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되게 대견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지출 계획을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왜 항상 쇼핑도 안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에 거의 200 정도를 더 썼으니까. 제가 예상해 드릴게요. 여행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 근데 솔직히 저 지금 격리해야 돼가지고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계실 거잖아요. 500만 원 예상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새해거든요. 작년에 1월에 되게 스튜핏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1월이라서 모든 거를 다 새롭게 막 가입하더라고. 다시 뭐 헬스장도 가입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새해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제 격리에서 해제되면은 또 이제 선물을 줄 거야 자기한테. 그리고 골프를 또 치러 가겠지.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절대 500만 원 절대 안 쓸 거고요. 저는 제가 제 새해 목표를 300 예상할게요. 300. 절대 500은 절대 안 쓸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250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50도 사실 좀 많이 잡은 거긴 해요. 큰손님 진단 처방을 한번 내려볼게요. 큰손님은 일단 여행을 가실 때 좀 정신을 많이 차리셔야 돼요. 여행을 갈 때마다 너무나 스튜핏 비용이 많이 나와서 핸드폰은 항상 세컨폰 잘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거지처럼 다녀라. 특히나 위험한 나라 갈 때는 나는 거지예요. 나를 털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이거를 온몸으로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새해가 되면은 이 들뜸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만남은 좀 자제하시고 바쁜 척 많이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셔서 이제 재테크 얘기 많이 하시고 투자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제 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번 연도 말 되면은 좀 더 달라진 큰손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짠손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채널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같이 구독자분들과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해도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